문재인 대통령이 1분기까지 9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자리가 붕어빵도 아닌데 일단 정부는 돈을 쏟아부으라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3040의 취업은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이대로 괜찮은 건지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지 않은 정부는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상황판을 청와대에 붙여놓고 열심히 일자리를 독려하고 있는데 한번 지난 4년간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하셨다면서요. 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한 해마다 이게 기복이 심하니까 네.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4년이 지났어요. 네, 해가 저물고 그래서 있습니다. 출범하고 나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하고 박근혜 출범하고 4년, 그다음에 이명박 출범하고 4년 이렇게 이제 공평하게 4년을 놓고 비교를 일자리를 얼마나 늘어났는가 봤더니 자막에도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는 약 50만 늘었어요. 4년 동안 는 거예요. 4년 동안. 네. 근데 그 사이에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242만 개가 늘었고요. 이명박 정부는 그 집권 초기에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도 100만이 늘었단 말이죠. 그럼 이명박은 100만. 박근혜는 240만, 문재인은 50만. 그러면 새 정부를 놓고 봤을 때 성적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네요. 비교하기는 뭐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보다는 거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문재인 정부의 저 50만 숫자 안에는 그동안 그 노인 일자리 이게 굉장히 포함이 되어서 저렇다는. 저도 좀 궁금한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고 열심히 했는데 꼴찌거든요. 꼴찌도 한참 떨어지는 꼴찌인데 그 50만 개 일자리 성격이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 정부가 항상 자랑해 왔는 게 상용 근로자가 많이 늘었다. 이걸 되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용 근로자 통계를 보니까 지난 4년 그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이 상용 근로자가 146만 정도 늘었어요. 상용 근로자가 146만이 늘었어요. 4년 동안.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181만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207만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좋다는 상용 근로자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145만 늘어난 것보다도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제조업 일자리는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제조업의 일자리를 봤더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4년 동안 35만이 늘었어요. 35만 개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데도 불구하고 11만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제조업에서 21만 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상용 근로자도 다른 정부에 비해서 적고 제조업도 또 적고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36시간 이상 36시간 근무하는 건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 좋은 아니겠어요? 일자리죠. 36시간 이상. 36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보니까 문재인 4년 동안에는 139만 8천 명이 줄었어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62만, 이명박 정부는 69만 명이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통계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일자리 성적은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140만 명이 줄었어요. 나머지는 60만 명 이상 늘었단 말입니다. 저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의 전체 숫자도 많이 나빠졌지만 한 일자리가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조차도 이게 굉장히 단기화가 되어 간다는 이 안팎으로 좋지 않은 이런 결과를 일자리 통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뭐 노인 일자리만 많이 늘었다 뭐 이런 통계는 혹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60대 이상 일자리는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32만이 늘었어요. 4년 동안에. 박근혜 때는 78만이 늘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는 네. 60대 이상 일자리가 123만. 그러니까 이거 1등이네요. 이거 1등이죠. 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만 좀 늘었다. 4년 동안에 120만 늘었는데 이 속도는 이명박 4년 때에는 4배.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은 것이죠. 그런데 이 4년의 통계를 보면 일자리의 총량과 내용도 다 안 좋은데 우리가 2020년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았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타격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인데 예. 코로나 충격이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한 50만 정도 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19년에 일자리가 30만 정도 늘었거든요. 예. 그런데 2020년에는 20만이 줄었어요. 그래서 19년과 20년을 비교해 보면 한 50만 정도가 코로나 충격이 있다는 건데 예. 그거를 제외하고 코로나 효과를 제외하고 다른 정부하고의 3년을 비교해봐도 앞에 3년만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앞에 3년 비교하는 게 조금 그런 게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금융위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따라서 그 추세를 보면 아시다시피 제일 오른쪽에 코로나 위기 22만 명을 제외하고 놓고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수준이나 또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하고 나서의 수준보다도 그 문재인 정부가 특히 나쁘고요. 특히 2018년 네.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2018년이 굉장히 그 일자리가 성적이 되게 안 좋았고 2018년 그 전해에 비해서 뭐 3천 명 증가하고 뭐 이러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꼭 코로나 때문에 충격이 있었지만 코로나를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일자리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일자리 성적이 처참하게 떨어지는가요? 코로나를 제외하고 본다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그 일자리가 최악인 거는 저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봐요. 네, 어떤 첫 번째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버린 거죠. 최저임금. 그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업을 규제하는 법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친노동 정책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기업을 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어떤 노동 비용 문제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줘왔고 이렇게 최저임금 같은 그런 정책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줬을까요? 교수님과 같이 직업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을까요? 시간 중심으로 일하는 최저 소득에 가까운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을까요? 그 영향이라는 게 안 좋은 영향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최저임금을 싹 올려버리니까. 올리면 하여튼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좋잖아요. 그 부분이 있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니까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던 것을 올려주면서 30시간으로 줄여버려 갖고 비용 효과를 축소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죄송한데 저 그만두시라 이렇게 해서 잘려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렸던 것이 이게 저소득층의 근로시간과 일자리를 죽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자리가 곧 소득이고 일자리가 결국은 우리가 소득의 어떤 균등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 워낙 일자리가 안 되니까 정부가 이제 재정을 막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 돈을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비록 일자리 창출이 좀 잘 안 됐어도 소득 불균형이 좀 해소됐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면서요, 또?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우리 가계를 20%로 끊어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못 사는 20%가 1분인데 소득을 보면 꾸준히 이 정부 들어와서 꾸준히 근로소득이
상당히 다른 그 잘 사는 계층보다도 근로소득 증가율이 떨어지고 예.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예. 근로소득이 1분위, 2분위 그 못 사는 40% 분들이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이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오히려 마이너스였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도 줄고 일자리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임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사업소득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이 사업소득은 뭐 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조차도 좀 잘 산다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사업소득이 막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자리해서 잘려서 소득이 줄어드는 분도 있지만은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소득이 줄어들어가지고 소득을 갉아먹는 요인들도 같이 많이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잘 사는 분들도 어렵고 못 사는 분들은 더 어렵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갔어요. 예, 그러니 근로소득이 주니까 그나마 정부가 주는 돈으로 조금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1분기에 90만 개 일자리를 뭐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라. 1분기라 그러면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9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어떻게 9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건지 만드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90만 개를 만드는 게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일주일에 뭐 7시간 뭐 또 이렇게 해서 일하시면 뭐 이렇게 급여를 드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단기 일자리겠죠. 네. 근데 우리는 90만이라는 숫자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그 90만이라는 게요. 한 달짜리 90만 개 하고요. 12개월 내내 90만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12개월 내내 90만 개라는 이야기가 아니세요. 단기 3개월 뭐 이런 또는 2개월짜리의 일자리를 형식. 합해서 90만 개이기 때문에 우리 고용 통계는 이걸 전부 그냥 1년 평균으로 나눠버리니까 근데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뭐 용돈을 조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준다는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죠. 그게 전체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산림 녹화 많이 나가봤잖아요. 그때 진짜 산에 나무가 없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묘목이기 때문에 먼 데서 보면은 황량했잖아요. 근데 30년 지나니까 정말 울창한 그게 됐잖아요. 지금 정부가 이 녹화에 비교하면 10년, 20년을 보고 울창한 산림을 생각하고 지금 묘목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그냥 그 잡초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놓고 한 석 달은 파랗게 보이는데 이게 내년이 되면 또다시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부어서 일자리를 만들면 산림 녹화가 되지 않는 거다. 그럼 산림 녹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자꾸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로 나가는 공장들을 한국에 좀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장들이나 사업체가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틀을 깔아줘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최저임금 옥죄지요, 세금 옥죄지요, 뭐 공정거래라고 해서 옥죄지요. 다 좋은데 그렇게 옥죄면 결국은 기업은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한 번 나가면 정말 안 돌아오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아까 나이 드신 분들 석 달짜리 일자리도 좋은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좀 긴 안목에서 10년 뒤를 내다보고 묘목을 심는 기분으로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 5년, 10년 뒤가 되면 야 그때 진짜 문재인 정부 이 정책 잘했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그런 긴 안목의 고용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기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을 살리는 것을 이 지금 정부에 계신 분들은
뭐 자꾸 있는 사람 편을 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기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기업을 하는 것을 정말 보람 있게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에 저는 이 정부가 노력을 해도 네. 그 결실은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내는 결실을 못 맺을걸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진작에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일자리 정책을 전 정부와 비교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